이번 시간에는 함수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류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필기시험까지 병행해서 준비하시도록 해보시고요. 함수 실기를 풀다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떴을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함수 1시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항제 참가비 내역 납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야구 선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성명, 납부일자, 금액이 있고요. 자, 이 표 안에 납부 내역 안에서 납부 인원, 금액을 납부한 인원과 납부하지 않은 인원, 그리고 전체 인원을 찾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운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할 때는 먼저 생각하실 게 뭐예요? 이것은 숫자 개수를 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금액 범위 안에서 숫자만 세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는 하시고요. count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셔야 될 거예요. count는 숫자 개수를 셉니다. 금액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8명 하고 나오는 이유는 이미 여기 안에 셀 서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0하고 숫자를 표시하라 라고 했고 0일 때도 0을 표현하라는 뜻이며 빈칸 하나 띄우고 명이라는 문자를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얘는 정렬을 해제해보면 여전히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미납부 인원은 빈 셀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인 만큼이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빈 셀은 count blank라는 이름의 함수를 썼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8명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인원은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다 세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 무엇은 납부일자와 금액은 일단 사이드 아웃이죠. 필요사항이 없어요. 얘네는 빼야 돼요. 왜? 빈 셀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자, 여기 번호라고 하는 숫자를 세도 되고 문자, 사람 이름을 세도 되겠습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카운트 A를 문자의 개수를 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카운트 A라고 하는 것은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 즉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오류가 됐든 다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성명을 세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총 15명이 되겠죠? 자, 그럼 이따 하나 더 해볼게요. 카운트 A에서 번호를 세도 숫자를 세도 역시 15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문제 먼저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번호를 위에 보시면 문제 번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답이 있는데 흰색으로 해놨으니까 나중에 풀어보고 여러분이 결과를 맞춰 보셔야 되고요. 설명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판매 금액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랭크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랭크라는 함수는 랭크.eq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맨 앞에 뭐가 와요? 순위 구할 값이 옵니다. 구할 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순위 구할 범위가 오는데 생각해야죠. 얘 뭐 해야 되는지. 절대 참조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체육핸드 끌고 쭉 내려가면서 복사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항상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순위 구하는 방법이 오게 되는데 판매 금액이니까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있으면 아주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F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랭크점 EQ가 되겠습니다. 동점자는 같은 순위를 줘라 이거죠. 판매 금액 D5를 찍고요. 콤마. 자, 참조할 범위 전체를 드래그하고 절대 참조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에다 갖다 마우스 드래그 클릭하시고요. 체육핸들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등수가 있습니까? 11등이 있네요. 네, 125만원, 125만원.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판매 수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판매 수량이 200개 이상이면 판매 금액의 30%가 성과급이 되는 거고요. 자, 100개 이상이면 20%, 나머지는 10%인데 ifs가 아니라 if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그럼 if 함수를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판매 금액 곱하기잖아요. 그래서 판매 금액에 따라서 판매 금액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고 판매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30%를 곱해줄지 20%를 곱할지 10%를 곱할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몇 번을 물어봐야 돼요? 2번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가 될지 10%가 될지 30%가 될지를 묻는 것을 먼저 여기다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해줄 거냐면 네, if 하겠습니다. if 판매 수량이 자, 크거나 같다 200개라면 그럼 몇 퍼센트를 주라는 거예요? 30%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판매 수량이 크거나 같다 100개인지를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럼 판매 수량이 100 이상이라면 몇 퍼센트? 20%를 줄 거라는 거죠. 자, 나머지는 300개 이상도 200개 이상도 아니고 100개 이상도 아니면 나머지는 뭐라고 해줘야 돼? 몇 퍼센트예요? 10%가 되겠습니다. 10%라고 주고 괄호를 닫고 괄호 하나를 더 닫아줘야 되겠죠. if 함수가 2개였으니까 엔터 하시면 0.3이라고 나오는데 100분율로 해주시면 되겠죠. 제곱엔드를 끌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판매 금액에다가 30%, 판매 금액의 1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없다고 치고 여기다 성과급에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판매 금액을 찍겠습니다. 왜? 판매 금액은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굳이 500만원 곱하기 30%, 500만원 곱하기 20%, 500만원 곱하기 10%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성과급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DO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if에서 곱해질 비율만 선택하면 되는 걸로 판매 수량이 크거나 같다 200이라면 콤마 DO 곱하기 몇 퍼센트가 된다? 30%가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if를 하겠죠. 판매 수량이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100개라면 콤마 몇 퍼센트? 20%를 성과급으로 주겠다. 자, 나머지 이 100개 미만이라면 결과적으로는 10%가 되겠죠. 그리고 if 하나 닫아서 빨간색 if 닫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if 하나 더 닫아서 괄호 하나 더 닫아서 검정색 if 닫아주고 엔터 쳐주시면 150만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3번입니다.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나왔죠.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 자, 그러면 전체 판매 수량이 어딨냐면 자, C5에서부터 C23에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냐면 전체의 평균, 에버리지를 구해야 되겠죠. 네, 이거를 평균을 에버리지를 구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를 하나 정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돼요. 각각의 값이 그죠? 각각의 값이 이 판매 수량이 크거나 같다 무엇인가?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랑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량보다 크거나 같다면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원하는 거는 뭐예요? 실적 우수 아니면 부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 써줘야죠. 우리가 어떤 함수를 써줘야 되냐면은 if라고 써야 되겠죠. 자, if라는 것이 오고요. 조건이 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참이라면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조건에 대해서 참이라면 실적 우수라고 써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조건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우선 전체 평균 하나를 구해봐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조건을 하나 만들 때 전체 평균을 우리 머릿속에 조각조각 한번 파편을 만들어 보죠. 우리가 전체 평균을 하나 구해봐야 되니까 에버리지라고 하시고요. 에버리지라고 하시고 어디서부터? C 얼마에서? 네, C인데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채우기 핸들 끌고 실적평가라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야지. 고정을 해야 되겠죠. 달러 C, 달러 어디부터? 달러 5부터. 달러 C, 달러 5부터 달러 C, 달러 어디까지? 23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해 놓은 무엇을 가지고 전체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해 놓은 전체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전체 평균을 가지고 조건을 물어봐야죠. 자, 조건은 이렇게 줘야 되겠죠. 는 한 다음에 뭘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if 속에 들어갈 거니까 는은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자, CO가 얘는 절대 참조 안 하죠. 왜? 하나씩 물어봐야 되니까 CO가 크거나 같다 전체 평균.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는 이 조건식을 만들어서 이 조건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식이 요 안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따로따로 이렇게 나는 뭘 구해야 돼? 전체 평균을 구해서 하나씩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 봐야겠구나. 얘네를 일일이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 봐서 조건에 대해서 참인가 거짓인가를 비교해 봐야겠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참이라면 뭐라고 해주고 실적 우수라고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실적 평가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실적 우수 아니면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if란 함수가 맨 앞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건은 판매 수량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C5셀을 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물어봐야 되죠? 판매 수량의 평균보다 C5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C5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전체 평균보다. 그러면 판매 수량의 범위는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고 절대 참조를 해서 괄호를 닫아줘야죠. 요게 조건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하나하나의 값이 자, 판매 수량의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자, 크거나 같다고 조건에 참이라면 아주 간단하죠. 이제 그때부터는 실적 우수라고 해주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부진이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실적 전체 평균이 얼마인가? 이럴 때 이제 별도의 공간에다 한번 해놔보는 거예요. 뭐라고? 에버리지를 진짜 구해보는 거죠. 에버리지, 판매 수량의 전체에 지금은 한 번 하고 말 거니까 필요 없죠. 자, 전체 수량의 평균이 80.47이에요. 그럼 뭐는 물어보는 거예요. 200은 80.4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true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실적 우수예요. 그럼 50은요? true가 아니죠. 20도 아니고 40 아니고 40, 50 다 안 돼요. 120, 130, 120 이렇게는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50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얘는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다 지우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50, 50, 80.47보다 작은 값들은 모두 뭐가 돼요? 부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이 우수한지 부진한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걸 정책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끊어서. 자, 판매 수량이 현재 판매 수량 끊었어요. 누구? C3, CO가 200개. 여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보다 그랬으니까 전체 평균 수량을 하나 구해놓고
판매 수량 CO가 크거나 같은지를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참이라면 실적 우수, 그렇지 않다면 부진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순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순위가 3등까지는 호주, 6등까지는 태국, 그 이외에는 공백을 사용하시오 랬습니다. ifs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자, 순위에서 이런 걸 만나면 사실 좀 당황들을 하더라고요. 순위를 구하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3등, 1, 2, 3등이잖아요. 자, 3등까지라는 얘기는 누구요? 1등, 2등, 3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등까지는 그럼 3등 빼고 3등까지 빼고 4등, 5등, 6등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공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원이 지금 우리가 15명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람 이름을 드래그 하시면은 아래 나옵니다. 19명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등부터? 7등부터 19등까지는 모두 뭐라는 거예요? 공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디폴트 값으로 주시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true를 만들어서 무조건 이제 공백을 주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중요해요. 3등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자, 3등까지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3등, 1, 2, 3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4, 5, 6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1, 2, 3의 공통점.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작거나 같다 3입니다. 네. 작거나 같다 3이면 뭐예요? 1, 2, 3등이에요. 그러면 4, 5, 6은요? 작거나 같다 6입니다. 그럼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4, 5, 6은 크거나 같다 3에서 3등 1, 2, 3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작거나 같다 6이면. 그런데 if에서 이미 조건을 한번 주고 이 조건에서 만족해서 true여서 1, 2, 3등은 떨어져 나갔잖아요. 뭐라고 하고 네, 호주로 정해주고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3등 다음 4등부터 뭘 가져가는 거예요? 4등부터 19등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4등에서 19등 사이에서 4, 5, 6등은 6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는 규칙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는 여기 옆에다가 순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순위를. 아, 여기 순위라는 값이 있네요. 순위란 값이 여기 있잖아요. 1등에서 구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등이니까 호주, 11등이면 공백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없애고 한번 해보죠. 는 하겠습니다. ifs입니다. ifs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물어봅니다. 자, 순위값이 여기 있네요. 네, 순위값이 있어요. 자, 순위값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작거나 같다 3입니까? 라고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 조건. 그렇다면 자, 어디로 갈 거예요? 호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면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순위가 이제 작거나 같다 6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1, 2, 3은 이미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드렸어요. 호주로 다 이미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4등부터 해요. 4, 5, 6등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ifs 하면 떠오르는 말 반드시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 마지막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써도 되고 true라고 써도 되고요. true를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true 대신에 숫자 2를 쓰셔도 돼요. 숫자 2를 써도 true입니다. 그리고 공백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맞추고 네, 제우겐드를 끌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호주 여기는 다 공백 네, 3등 호주 5등 5등 4등 5등 했으니까 6등은 없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나온 결과를 한번 네, 색상을 정해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오죠. 작은 따옴표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결과 이어가서 다시 한번 혼자서 풀어보고요. 이렇게 한번 하고 지우세요, 여러분. 싹 다 지워버리고, 네, 이 결과도 다시 뭐 해버리고 흰색으로 하든가 아예 지워버리든가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랑 함수 이 결과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거의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A3에서부터 A23은 그냥 일반 데이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래에 있는 A32에서 가보시면요. 여기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온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이 테이블로 되어 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점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의 뭐가 있어요? 필드명이 있죠. 여기를 잘 지켜보세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주문 일자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냥 열로만 나오지 다른 표시가 없어요. 쭉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자,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되었을 때를 안에다 놓고 내려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마우스 셀 포인터가 테이블 안에 있다면 필드명이, 그러니까 열 이름이 필드명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네. 밖으로 나가시면은 해제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테이블 안에서는 열 이름이 뭘로 바뀐다? 필드명으로 자동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위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일반 데이터, 아래에 있는 것은 테이블로 되어 있는 자동 필터가 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같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가 신흥전자인 레코드 개수를 세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그럼 당연히 조건이 하나니까 거래처에서 신흥전자를 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는 한 다음에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count if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요. 콤마 한 다음에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신흥전자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4개라고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거래처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거래처가 신흥전자라는 조건이 있고요. 거래처가 신흥전자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 조건은 수량이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데 레코드 개수를 찾으라 그랬어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니까 count ifs 중에서 알맞은 걸 쓰라 그랬으니까 우린 count ifs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count ifs입니다. 자, 거래처 범위의 값이 콤마 무엇일 때 신흥전자이고 콤마 그리고 크리테리어 레인지 2 조건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수량의 범위가 있습니다. 콤마 조건은 크거나 같다 50 이상이라는 관계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 하셔야 돼요. 그냥 50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셀의 개수, 레코드 개수는 하나입니다. 신흥전자가 하나, 지금 보시면 두 개, 세 개가, 4개가 있는데, 54, 25, 42, 11 이렇게 봐서는 50 이상인 경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8월 25일에. 그래서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죠. 이걸 count를 가지고 하랍니다. 여러분, count ifs를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땐 count ifs가 맞는데 지금은 이으면 두 개의 조건이 모두가 아니라 거래처가 신흥전자이거나 또는이에요. 그런데 or이라는 게 아니고 count ifs라는 조건은 and만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그리고가 있어요, 여러분. and가 그리고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엑셀에서 나중에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고 부르죠. 커마를 1급에서 쓰이는 배열 수식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곱하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OR 또는은 OR은 또는이잖아요. 또는은 더하기 연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또는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또는이라는 것을 더하기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거래처가 신흥전자인 개수 카운트 if로 한번 세고 거래처가 신형상사인 거 카운트 if수를 한번 더 세서 두 개의 결과값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계산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count if 하겠습니다. count if 하시고요. 자 거래처 범위에서 콤마 조건이 누구예요? 일단 신흥전자의 개수를 셉니다. 그리고 더하기 한 다음에 다시 count if 하셔서 자 어디에서 거래처에서 거래처 범위에서 누구 전자? 신형전자가 되겠죠. 신형상사네요. 신형상사의 개수를 세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신흥전자와 신형상사의 개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이 더하기 한 번만 쓰면 될 거를 이걸 막 조건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디카운트 A를 써서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디카운트 A를 써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거래처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자 신흥전자 신형상사 이렇게 해서 위아래 서로 다른 줄에 쓰면은 뭐가 돼요? 오와 연산이잖아요. 또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쓰는 거예요? 디카운트 A를 써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는 디카운트가 아니라 디썸이 되겠죠. 개수? 디카운트가 맞네요. 자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체 범위에서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때쯤이면 데이터 배수를 배웠을 수 있겠습니다. 콤마 자 어디에 개수? 난 뭐 거래처의 개수를 셀 거야. 콤마 거래처가 신흥전자이거나 또는 신형상사이거나 라고 하면 9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count if를 더하기로 연결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뭘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디카운트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조건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썼어야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여기는 조금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여기 개수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답에다가 여러분 써보세요. 거래처 개수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유효성 검사를 하나 해놨어요. 유효성 검사를 해놨어요. 자 어디에 I15셀을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갑니다. 그리고 보면 목록에 보시면 뭐가 나오도록 해놨어요. M6에서부터 네 여기 거래처가 있죠. M6에서 M11 영역이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요게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것도 만들 때 일일이 뽑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일이 뽑아가지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기능 써먹어야죠. 이런 거 만들 때 실무에서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복사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거래처 갖다 붙여보세요.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블록 지정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갑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 취소를 해요. 거래처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안 되네. 자, 이렇게 거래처를 블록 지정하시고 거래처까지 블록 지정하고 자, 모두 선택 거래처 확인 해주시면 네, 14개가 중복된 값은 검색이 돼서 제거가 됐고요. 고유한 값만 남습니다. 그럼 얘네만 우리가 뭐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언제 이거를 일일이
물론 여기다 거래처가 또 추가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 VBA라고 부르죠. 우리가 매크로 기능 이런 것들의 옵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자동으로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추가하는 방법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 업무 자동화 기능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더 나중에는 취업을 하시면 커말 1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서점에 가시면 엑셀 VBA, 매크로 VBA 또는 문서 자동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책을 사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혁신상사 그러면 혁신상사의 혁신상사 거래처가 혁신상사이고 그리고 수량이 50개 이상인 거래처가 뭐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신용전자를 가지고 할 때는 만약에 혁신상사를 하고 싶다면 여기 가서 신용전자를 뭘로 바꿔야 돼요. 혁신상사라고 하고 엔터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유효성 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d count a라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콤마 거래처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조건은 거래처가 혁신상사이면서 수량이 50개 이상인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라고 나타나는데요. 자, 혁신상사가 아니라 신흥전자로 바꿔보시면 맞잖아요. 그죠? 똑같이 신흥전자이고 수량이 50개 이상 한 건. 자, 그러면 그 다음 신용상사는 2건, 한상무역은 1건, 자, 진천전자 1건, 음성전자 없어요. 음성전자가 있는데 음성전자라는 거래처에는 네, 뭐가 없어요. 네, 음성전자에는 50개 이상의 거래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을 이용하면 다 업무에 실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일자를 가지고 할 건데 내가 원하는 기간에 맞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도 숫자라는 거 아시죠? 주문 일자를 세도 되고 단가를 세도 되고 수량 할인율 매출 무엇을 세도 괜찮습니다. 거래처를 세면 안 되겠죠? 디카운트라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 개수를 세는 겁니다. 필드에 특정한 필드의 숫자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디카운트라는 함수 쓸 땐 절대 거래처에 체크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하나의 주문 일자라는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할 땐 이렇게 2번을 쓴다 그랬죠. 자, 크거나 같다 저는 이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거래가 몇 건인가를 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뭐 6월 1일까지도 있지만 6월 31일까지도 있고 아니면 뭐 요거 날짜를 바꿔보면 언제든지 이게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는 얘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해줘요. 우리가 그 개발 도구에 있는 컨트롤 개체를 이용해서 이 컨트롤 개체를 이용해서 날짜를 아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클릭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날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엑셀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셀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는 하나의 필드면 필드를 똑같은 필드를 2번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써보겠습니다. 디카운트를 썼습니다. 데이터 전체 범위에서 콤마. 자, 왜 절대 참조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만 쓰면 안 한다 그랬어요. 절대 참조를.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의 개수? 저는 매출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개수를 세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출의 합계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것 뿐입니다. 매출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이렇게 2개가 되겠죠. 하시면 네, 7건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만약에 내가 6월 10일에서
그럼 6월 10일에서 15일이 될 거고 얘를 6월 25일 해보면 네 6월 10일에서 25일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뭐 달력을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써요. 예,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줄 알면 좀 더 기능이 많이 쓸 수,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적으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에 데이터 표를 가져가는 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함수 4와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좀 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